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명한 내과 전문의 세티 박사가 올린 짧은 영상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매일 밤 우리가 편안하게 잠드는 침실에 있는 물건 3가지가 조용히 암을 유발하고 있으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경고였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침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훨씬 더 깊숙하게 밀착되어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약 90%가 평생 담배를 단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10명 중 9명이 비흡연자라는 이 충격적인 통계. 혹시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평생 담배 한 갭이 입에 대지 않고 오로지 남편 건강 챙기느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밥까지 해 먹이느라 부엌에서 살다시피 하신 우리 어머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폐암 진단을 받으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매일같이 서 계시는 바로 그 자리, 주방에 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던 그 따뜻한 공간이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여러분의 폐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니어 활력소에서는 침실 속에 숨어 있는 폐암 유발 물질부터 주방에서 요리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1급 발암 물질, 그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다 무심코 마시게 되는 치명적인 독가스까지 숨김없이 전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의 대가가 폐암이라는 사실은 의사인 저로서도 견디기 힘든 비극입니다. 하지만은 원인을 정확히 알면 예방할 수 있고 이미 나빠진 건강도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중요한 건강 수업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댓글에 건강 2글자를 남겨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오늘부터 내 건강은 내가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시니어 활력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티 박사가 첫 번째로 지목한 침실 속 발암 물질, 그것은 바로 인공 방향제입니다. 여러분 침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퀴퀴한 냄새를 없애겠다고, 혹은 잠이 잘 오는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라벤더 향이나 장미 향이 나는 예쁜 방향제 하나씩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냄새가 좋으니까 머리맡에 바짝 붙여두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 속에 얼마나 끔찍한 화학 물질이 숨어 있는지 아신다면 아마 지금 당장 맨손으로 집어 던지고 싶으실 겁니다. 인공 방향제에서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이라는 것이 뿜어져 나옵니다. 쉽게 말해 공기 중으로 스르륵 퍼져나가는 독성 화학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향기에 가려져서 코로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침실 문을 꼭 닫고 8시간 동안 곤히 주무시는 사이 이 화학 물질은 숨을 쉴 때마다 코를 거쳐 폐 깊숙한 곳까지 직접 침투합니다. 매일 밤 아주 조금씩 폐에 시뻘건 녹물이 끼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표가 나지 않겠지만 이게 1년, 5년, 10년이 되면 결국 폐라는 수도관은 꽉 막혀버리고 맙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충격적인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방향제의 무려 86%에서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호르몬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장기간 노출 시 심폐질환과 암을 유발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인 포르말데히드, 벤젠 같은 맹독성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두는 방향제는 더 끔찍합니다. 좁고 밀폐된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방향제 냄새를 맡는 것은 화생방 훈련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장 모든 인공 방향제를 치워주십시오. 천연 오일을 쓰시더라도 자기 전 황의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위험 물건은 2년 넘게 쓴 베개입니다. 오래된 베개는
진먼지 진드기와 각종 알레르기, 물질의 온상입니다. 아침마다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난다면 베개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진드기가 천식과 만성염증을 유발해 폐의 방어막을 뚫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7년 이상 된 매트리스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미세한 화학 섬유 조각들이 호흡기로 들어와 폐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오래된 베개와 매트리스, 이제는 과감하게 교체를 결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늘 드릴 말씀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진실은 바로 주방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폐암 여성 환자분들의 10명 중 9명은 평생 담배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비흡연자이십니다. 이분들이 제 앞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담배 냄새만 맡아도 기침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왜 폐암에 걸린 겁니까? 이 가슴 찢어지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조차도 목이 메어 답변을 제대로 잊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여성들에게 비흡연 폐암이 빗발치듯 발생하는 걸까요?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한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우리의 조리 문화에 있었습니다. 우리네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글지글 고등어를 굽고 기름을 넉넉히 둘러 전을 부치고 센 불에 삼겹살이나 제육볶음을 달달 볶아냅니다. 이때 프라이팬 위로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환풍기를 틀어도 집안 구석구석 배어드는 그 냄새. 우리는 그것을 맛있는 음식 냄새라고 생각했지만 의학계에서는 그것을 조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리움은 기름과 식재료가 고온에서 타면서 만들어내는 미세한 입자와 가스의 혼합물인데, 이 안에는 벤조피렌, 포르말데히드 등 1급 발암 물질이 그야말로 바글바글하게 들어있습니다. 미국 퍼듀대학교 연구팀의 발표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가스레인지로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초미세 입자의 양이 꽉 막힌 터널 안에서 뿜어져도 나오는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무려 100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주방이라는 이름의 매연 터널 안에서 독가스를 마시며 가족의 밥을 지어온 것입니다. 2018년 학교 급식실에서 평생 튀김과 볶음 요리를 하시던 조리원 한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이것이 조리휴무로 인한 최초의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후 불과 4년 만에 200명이 넘는 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루 8시간 조리하신 분들의 폐가 이토록 망가졌는데, 지난 40년, 50년 동안 하루 3끼 불앞을 지켜온 우리 어머니들의 폐는 과연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의 누적 시간이 어머니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발암 물질 덩어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불을 켤 때마다 매일 마주하는 가스레인지 그 자체입니다. 찌개를 끓이려고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리면 딱딱딱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확 피어오르죠. 보기에는 참 예쁜 그 파란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1급 발암 물질인 벤젠이 뿜어져 나옵니다. 벤젠은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아주 독한 발암 물질입니다. 프라이팬에 식재료를 올리기도 전에 단순히 불을 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여러분의 주방은 유해가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가스레인지를 켜고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들이대면은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릴 정도로 수치가 치솟는다고 합니다. 과거 연탄가스 마시고 응급실 실려가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연탄가스는 무서워하면서 그와 똑같은 성분이 나오는 가스레인지 앞에서는 수십 년을 무방비 상태로 서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전기레인지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절반의 정답일 뿐입니다. 가스 연소에서 나오는 유화의 가스는
100% 차단할 수 있지만 요리할 때 기름과 식재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조리휴문, 열원이 무엇이든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름의 온도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켜면 어느 순간 기름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우리는 보통 기름이 끓어야 음식이 맛있게 된다고 생각해 그 연기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기름이 발연점을 넘겼다고 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1급 발암 물질이 말 그대로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조건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전에 식재료를 얹으셔야 합니다. 또한 튀김이나 전 부치고 남은 기름 아깝다고 페트병에 모아두셨다가 다시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한번 열을 받은 기름은 이미 산화되어 썩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걸 다시 가열하면 아크롤레인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발생해 눈을 찌를 듯이 맵고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단돈 몇천 원, 기름값 아끼시려다가 수천만 원짜리 폐암, 치료비 청구서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사용 기름은 무조건 버리십시오. 가스레인지 불꽃과 끓는 기름의 배신도 뼈아프지만 매일같이 내 손으로 만지고 부대끼는 주방 도구들 역시 여러분의 폐를 은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물건 중 하나라도 주방에 있다면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첫 번째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입니다. 쇠주걱으로 긁히거나 수세미에 쓸려 바닥에 은색이 희끗희끗 드러난 프라이팬, 아깝다며 그냥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프라이팬의 코팅제 주성분은 플라스틱의 일종인데 코팅이 깨진 상태에서 불에 달궈지면 260도만 넘어가도 타버리면서 맹독성 가스를 내뿜습니다. 특히 빈 프라이팬을 가스불에 올려놓고 예열하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단 3분 만에 온도가 치솟아 폴리머 흉열이라는 독감 유사 증상을 일으키고 폐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낡은 프라이팬은 절대 미련 갖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찌그러지고 속이 새까맣게 변한 양은 냄비입니다. 가볍고 라면 빨리 끓는다고 좋아하시지만 양은 냄비의 정체는 100% 알루미늄입니다. 여기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짜고 신 음식을 펄펄 끓이면 냄비 벽면에서 알루미늄이 녹아내려 국물과 함께 우리 입과 코로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치매와 호흡기 질환의 직행 열차를 타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바닥 코팅이 벗겨진 전기밥솥 내솥입니다. 밥솥을 통째로 바꾸기엔 수십만 원이 들어 아깝지만 벗겨진 코팅 틈새로 알루미늄이나 중금속이 밥알에 스며듭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 내솥만 따로 몇만 원에 살 수 있으니 당장 교체하십시오. 네 번째는 흠집이 잔뜩 난 실리콘 주걱이나 국자입니다. 코팅팬 보호한다고 실리콘 도구 많이 쓰시는데 오래 써서 흠집이 나면 그 사이로 주방 세제가 스며들어 아무리 헹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리할 때 뜨거운 열기에 세제가 녹아 나오고 미세 플라스틱까지 떨어져 나옵니다. 끝부분이 닳거나 변색되었다면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칼자국이 훈장처럼 깊게 파인 도마입니다. 나무 도마든 플라스틱 도마든 깊게 파인 칼자국 속에는 식중 독균이 득실거리고 플라스틱 도마의 경우 칼질을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음식에 섞여 들어갑니다. 프라이팬이나 냄비 하나 새로 사는데 비싸봐야 몇만 원입니다. 하지만 폐가 망가져 병원에 눕게 되면 그 고통과 비용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낡은 물건에 대한 아쉬움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방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자칫 놓칠 뻔한 아주 치명적인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욕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집안 구석구석 물때 끼고 곰팡이 세우는 꼴을 못 보셔서 매일같이 땀 흘려 청소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 집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내던 그 성실한 청소 습관이 도리어 여러분의 폐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에 저명한 연구팀이 무려 6,000명의 여성을 20년 동안
끈질기게 추적 관찰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이상 화학 세제를 칙칙 뿌려가며 청소한 여성들의 폐 기능이 매일 담배를 꼬박꼬박 한 값씩 20년 동안 피운 골초와 똑같이 망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결과의 주범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 습관적으로 들이붓는 락스입니다. 락스의 주성분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독한 염소 가스로 변합니다. 곰팡이 지운다고 좁은 욕실에 들어가 문을 꽉 닫고 락스를 뿌려대는 순간 욕실 안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생화학 가스실로 변해버립니다. 락스 냄새 맡고 숨이 턱턱 막히고 눈물이 핑 돌며 기침이 쏟아졌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폐 점막이 타들어가며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때를 더 쏙쏙 잘 빼보겠다고 락스에 식초를 섞거나 다른 욕실용 세제를 마구 섞어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섞는 순간 화학 반응이 폭발하면서 맹독성 염소가스가 순식간에 대량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실제로 화장실 청소하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른 끔찍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려다 목숨을 잃는 황당한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탄산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를 펄펄 날리며 뿌리면 그 미세한 입자가 고스란히 호흡기로 빨려 들어갑니다. 반드시 물에 조심스럽게 녹여서 쓰셔야 합니다. 청소하실 때 제발 이것만은 목숨 걸고 지켜주십시오. 첫째, 욕실 문과 환풍기, 베란다 창문까지 활짝 다 열고 청소하십시오. 둘째, 락스는 반드시 찬물에 20배 이상 묽게 타서 쓰셔야 합니다. 셋째, 락스와 다른 세제는 단 한 방울이라도 절대 섞지 마십시오. 넷째, 청소가 끝난 후에도 최소 30분 이상 냄새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출입하지 마시고 환기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팬도 바꾸고 기름도 조심하고 청소 방법도 다 바꿨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하셔도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더라도 딱 하나, 이것을 안 하시면 도루묵입니다. 제가 30년간 호흡기 내과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단 한 가지 해답, 바로 환기의 기적입니다. 아무리 비싼 인덕션을 쓰고 천연 세제를 써도 환기를 안 하면 갇혀있는 독가스는 결국 여러분의 코와 입을 타고 폐포 깊숙이 달라붙고 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머니들께 레인지 후드, 즉 주방 환풍기를 어떻게 쓰시냐고 여쭤보면 정말 기절할 노릇입니다. 기름때 껴서 닦기 귀찮다고 후드 전체를 랩이나 은박지로 꽁꽁 싸매 놓으시는 분,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예 안 켜시는 분, 심지어 전기세 몇백 원 아깝다고 안 트시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환풍기를 은박지로 틀어막는 건 전쟁터에 나가면서 방독면 숨구멍을 청테이프로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 갈 곳 잃은 조리흉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100% 여러분의 폐로, 그리고 거실에서 뛰노는 손주들의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환기만 제대로 해도 폐암 발병률이 극적으로 떨어진다는 대만의 대규모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환기 수칙을 머릿속에 뼈에 새기듯 기억하십시오. 첫째, 가스레인지 불을 켜기 전 재료를 썰 준비를 할 때부터 무조건 환풍기 전원부터 켜십시오. 불을 켜는 순간 뿜어지는 유해가스를 미리 빨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요리가 끝났다고 바로 끄지 마십시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초미세 입자는 15분에서 20분이 지나야 겨우 빠져나갑니다. 셋째, 후드를 감싸놓은 은박지나 랩, 영상 끝나자마자 다 뜯어버리십시오. 필터가 더러워지면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부직포 필터를 사서 자주 갈아 끼우면 그만입니다. 넷째, 후드만 켜면은 공기순환이 안 됩니다. 반드시 거실이나 베란다 반대편 창문을 열어 맞바람이 치게 하는 마통풍을 만들어야 흡입력이 2~3배 강해집니다. 다섯째, 기름 요리는 중불 이에서 천천히 하시고 튀김보다는 삶거나 찌는 요리로 밥상 메뉴를 바꾸십시오. 여섯째,
하루에 최소 2번,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10분간 공기를 통째로 물갈이 하십시오. 일곱째, 거실에 있는 공기청정기, 필터에 먼지가 꽉 차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전기만 꽂아두면 무슨 소용입니까? 6개월에 한 번은 꼬박꼬박 갈아주십시오. 이 7가지 돈 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명 연장의 비법입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향기로운 방향제가 뿜어내는 배신, 평생 담배 구경도 못한 어머니들이 폐암에 걸려야만 했던 억울한 사연, 주방과 욕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시한폭탄 같은 물건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7가지 환기의 기적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거나 나 때문에 가족들 건강까지 망친 건 아닐까 자책하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머니들이 계실까봐 마음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된 도리로서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절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더 떠먹이려고 불 앞에서 땀 흘린 죄밖에 없습니다. 남편 퇴근하고 오면 쾌적하게 쉬라고 무릎 관절 달아가며 욕실 바닥을 박박 문지른 게 전부입니다. 그 모든 헌신과 수고는 오직 가족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에서 비롯된 성스러운 희생이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그리고 의학계가 이 위험성을 너무 늦게 알아냈고 어머니들께 제때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몰라서 당했던 억울한 세월은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폐암이라는 거대한 재앙에서 한 걸음 벗어나신 겁니다. 낡은 프라이팬은 미련 없이 분리수거함에 던져버리시고 가스 불을 켜기 전에 무조건 환풍기부터 켜는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로워서 나쁜 환경을 차단하고 맑은 공기를 넣어주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강력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뜯어 고친다면 찌들었던 여러분의 폐도 다시 건강한 선홍빛을 되찾고 100세까지 튼튼하게 숨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어머니의 망가진 폐를 살려내는 역사적인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을 끄시기 전에 오늘부터 내 몸은 내가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심을 담아 댓글창에 숫자 1을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숫자 1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향한 거대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정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카카오톡을 열어서 사랑하는 자매들, 며느리들, 매일 주방에서 헌신하는 주변의 모든 지인분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긴 시간 시니어 활력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